마이크 없이 이야기를 해도 들리니까 좋습니다. 우리 김기성 장군하고는 뭐 워낙 오랫동안 이 교류가 있고, 특히 만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, 국진 통일이 아니고 자유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, 그 통일하는데 우리 김기성 장군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김기성 장군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대북 정책은 있는데 통일 정책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. 그러면서 이 장군으로서 우리나라 2000년 역사에서 군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김유신, 나중에 흥무대왕 추정됐지만 김유신 같은 아주 성공한 장군이 되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시대를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저 군인을 알아주는 시대를 만나서 자기 뜻을 펴서 성공한 사람이 김유신이고,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비상한 죽음을 한 사람이 이순신인데, 저는 우리나라 가장 성공적인 군인은 김유신이고 가장 비장한 생을 산 사람은 이순신이고, 김유신은 79세까지 살았고 상부통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김 장군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 이런 스타디 그룹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뜻을 같이 하고 또 공통된 관심, 전쟁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아주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나왔습니다. 이런 자리에서 두 번째 나온 것 같습니다.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원래는 주제를 간접 침략이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, 요새 일어난 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람도 몸이 아프면은 그때 비로소 자기 체력을 점검하고,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맞으면은 그 위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돌파하느냐, 해결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검증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국가가 또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를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도 알 수 있을 것이고, 문제점도 알게 될 것이고,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회로 삼아서 통일로 가져갈 것이냐,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냐 하는 것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트루만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결단의 사람인데, 트루만 대통령의 정기를 읽고 그 사람의 선택으로 같은 걸 읽으면서 이 정치하는 사람의 그 무엇이라고 할까? 트루만식으로 정치를 하면서 멋있는 정치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여러 가지 저기서 글 쓰는데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, 이 트루만이 쓴 회고록,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트루만이 최초의 제대로 된 회고록을 쓴 사람입니다. 그 중에서 이제 두 문자리가 있는데, 그 서문이 아주 잘 쓰여져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서문 중에 일부입니다.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큰 자리입니다.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오르는 일과 같다.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잡아먹힌다. 대통령은 항상 사건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한다.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사건이 그의 꼭대기에 앉게 된다. 한순간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. 대통령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의 무한 책임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. 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는 책임은 없다. 대통령 한시라도 자신이 대통령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. 최측근 참모나 가족들도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. 나는 사람 속에는 그래도 악보다 선이 더 많다는 믿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. 선이 악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.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역사적 선례를 연구했다. 모든 문제는 과거에 거꾸리가 있다. 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. 내가 왜 역사를 읽고 또 읽었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. 그다음에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. 어떤 초등학생의 사후 분석도 가장 위대한 정치가의 사전 예측보다 있다. 그러시면은
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분석하는데 거의 초등학생들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결정은 가장 위대한 정치가도 실수를 할 수도 있다.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리는 항상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. 말하자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결정을 미룰 수가 없는 자리다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이명박 대통령한테 바로 주는 이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대통령 자리의 무거움,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대통령, 우리나라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많지만 민주국가로서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 몇 나라 안 되지 않습니까? 미국, 한국, 프랑스. 그 이외에 대통령은 주로 독재자가 많으니까.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느냐. 이걸 전제로 하면서, 그러나 저는 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항상 이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생의 사후 분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가 하는 이야기가.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바로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은 얘기여서 저는 그것보다는 좀 멀리서 이야기를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이런 종류의 재난 사례에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정확성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 말 속에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재난이다. 이 사건을 재난으로 보는 것은 재난하면은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재난사고를 연상시키는데 이건 안보상의 사건이고 군사상의 사건이지 이것을 재난으로 인식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생각이고,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사건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 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은 재난사고 조사위원장은 그렇게 할 수 있죠. 그러나 결정을 내려야 될 대통령이 속도를 무시하고 속도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. 특히 전쟁에서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타이밍하고 속도라고 생각합니다. 졸속이 결정을 늦게 하는 것보다도 낫다고 졸속된 결정은 잘못된 걸 고칠 시간이 있지만 타이밍을 놓친 결정은 실수했을 때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.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을 하는데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설 용의가 있느냐. 6개월 뒤에 진상을 발표한다.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년 뒤에 한다.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퇴임 이후에 한다.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겠느냐. 이런 불합정적인 사건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이 사건 성격의 공식화라는 게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은 논평가나 이 재난사고 조사위원장 수준에 못 보게 됩니다. 지금 대통령의 스탠스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간을 질질 끌면은 여기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. 그런 점에 제가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이 두 번째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느냐, 외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.